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한송미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달에 그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고, 그리고 두 달 후에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14년 차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송미입니다. 이제 나이는 제가 점점 들어가는데 희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모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모 집에서 거의 매일, 진짜 거의 매일 산에 등으로 나무 등짐으로, 네, 등짐으로 이제 나무를 하러 거의 다니거나 아니면 밭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모가 음식을 해주시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거나, 그 시장도 아니고 이제 길 옆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7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돼서,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엄마는 그때 당시에 계속 브로커를 보내주셨었거든요. 넘어오라고. 중국에 탈북했다가 넘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잡혀왔는데, 거기 중국에서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사실 오늘 한 끼 먹으면은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탈북하게 됐습니다. 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살에 탈북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중부지방, 그러니까 국경도 제일 멀고, 또 그냥 가장 살기 힘든 곳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렇게 5살부터 엄마랑 둘이서 살게 됐다가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를 이렇게 이모 집에 맡겨놓고, 북한에서는 기차 달래기라고 있거든요. 곡식을 기차로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팔고, 또 거기서 생선을 가져다가 또 그런 장사를 하다가 그 어느 한순간에 엄마가 이제 돈을 다 잃어서, 그래서 엄마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모 집에서 살다가 엄마를 찾아서 같이 노숙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엄마가 탈북을 먼저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엄마가 탈북한 다음에는 제가 이모 집에 맡겨져 살면서,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거의 이모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매일 해야 됐고, 또 밭일도 해야 됐고, 또 이모네 집 아기도 다 제가 키워야 됐고, 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어디 간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모 집에 맡겨져 살면서 엄마를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탈북한 줄도 모르고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중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중국에서 편지가 와서, 근데 그 우체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이모 집의 가정은 감시 대상이 돼서, 그 순간부터 그냥 24시간 보이부 감시 당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엄마가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노숙 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탈북하시게 된 거니까 사실 중국에 가서 돈만 벌어가지고 넘어오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도 그 신분 없이 숨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숨어서 일을 하다가 또 도망쳐 다니다가, 그러니까 나오기가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국이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다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중국에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탈북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탈북하시고 나서 한 3년 후부터 브로커를 저를 데리고 오려고 저도 탈북을 시키려고 계속 데리고 이게 브로커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말고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도 몰랐는데 계속 엄마가 보내서 왔다라는 브로커가 계속 그러니까 총 3번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마가 브로커도 보내면서 이모 집에 돈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모랑 이모부가 저에게 이제 엄청난 겁을 줬던 거죠. 또 그러니까 너 브로커 따라가면 너 중국에 팔려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나 엄마도 보기 전에 내가 다른 곳에 팔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도 이제 거절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브로커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모랑 이모부가 너 팔려가서 너 장기까지 다 팔린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하니까 사실 세상을 모르는 저에게는 다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다 위협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도 거절을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모랑 이모부랑 그냥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듣게 됐었는데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미가 만약에 엄마 따라 진짜 가면 우린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반일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삶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탈북하다가 죽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저에게 줬던 선물이 칼이었어요. 작은 칼이었는데 그게 북한에는 인조고기 밥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음식 중에. 그래서 그걸 장사하라고 그 칼로 그 음식 장사를 하라고 주셨던 건데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떠났었어요. 그 칼을 가지고 떠났던 이유는 만약에 탈북 과정에서 내가 잡히면은 손톱? 손목을 그으려고. 네, 그래서 만약에 잡히면은 손목을 그어야 된다. 그래야 남은 가족이 이제 수용소를 보내지거나 아니면은 또 공개 처형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칼 가지고 이제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좀 데리러 나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흥 지역에서 일단 국경 지역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또 전기가 늘 한국처럼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기차로 국경 지역까지 가는 게 정말 그것도 엄청 힘든 과정이었고 또 국경에서 그러니까 저는 해산 쪽으로 넘었는데 해산에서 중국으로 넘어서 중국에서 여러 브로커를 만나서 통해서 또 라오스라는 산을 넘어서 또 메콩강을 건너서 또 태국 도착해서 태국 감옥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신뢰가 생겼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브로커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모든 걸 일단 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을 결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떠나서 그냥 이모 집에 이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미지의 세계로 가느냐
그러니까 엄마 찾아, 자유를 찾아. 저는 중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고 하면 저의 가족은 다 공개 처형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